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 나스닥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간 혼조세의 모습이 있었죠. 다우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제 FOMC가 끝났고 전에 그 FOMC 기간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고 소매 판매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요. 연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면서 스탑앤고를 진행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일단 금리를 멈췄고요. 다시 갈지 안 갈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추후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18명 중에서 의원 18명에서 16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믿지 않고 시장이 투자가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례,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어떤 예고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통화 긴축 종료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통화 긴축이 종료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9%에서 4% 내려온 걸 정말 완전 둔화가 많이 된 거죠. 목표치 2%로 하려면 많이도 멀었지만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거로 봤을 때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허겁지겁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준이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유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은 높은 점수를 준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은근슬쩍 연준이 경고를 줬지만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부분을 인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좀 멀리 바라보고 시장을 다가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늦게 시작할 거다, 7월도 안 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사실 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요, 몇 개 종목이 이렇게 돌려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ECB가 8번째 금리 인상을 했죠. 4%까지 올렸어요. 우리나라 3.75죠. 그러니까 ECB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0.5가 더 높아지는 상황도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를 5%대까지 간 상태에서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잠시 미국이 멈춰짐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오르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나스닥이 올해 저점대로 30% 올랐는데요. 이것도 뭐 시장에서는 긴축 의지에 대한 의심,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요 근래 주가를 끌어올린 게 AI입니다. AI. 첫 번째 올렸던 종목은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AI로 해서 실적이 엄청 높아지면서 24% 폭등을 하죠. 그 영향 올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1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주가를 올렸죠. 근데 그 두 종목이 주도주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가 올라왔냐? AI의 선두자는 엔비디아인데 그 주변 종목들이 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라든가 메타 플랫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AI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일단 시장에서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무너졌다기보다는 일단 그러니까 주도주는 일단 한 발 뒷걸음 뺀 상태고 다음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순환매 형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2차 전자 전기전자 쪽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게 우리나라 상당히 힘센데 그 관련 종목들이 일단 오늘 좀 밀린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보면요, 나스닥 1%, 다우 1.2% 이렇게 오르는데요. 다우는 요 고점 부분 아직 돌파 못했죠. 요 고점 부분에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
어저께 밀려서 5일선 살짝 이탈했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했다 올라왔다가 윗골이 살짝 맞고 좀 밀리면 양봉이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지금 뭐 추세선을 보시면 제가 여러 개를 그어놨는데 나올 수 있는 추세선은 다 그어놨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나온다라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 저항대예요. 여기서는 추세도 꼭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이게 이제 1차로 목표치 재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목표치를 재는 방법이 한 3-4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차, 2차, 3차가 넘어간 상태거든요. 2차가 넘어갔군요. 3차까지 남아있는 3차, 4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근처 어디가 꼭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강하네요. AI주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 이게 또 어저께 뉴스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코스닥가 SG 증권발로 한번 크게 흔들렸었죠. 종목들이 막 급락해요. 하한가 들어가면서. 근데 그저께 그 카페를 통해 투자했던 어떤 종목들이 하한가를 5종목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종목 멈췄는데 어저께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지금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 잔액이 5조 5천억이랍니다. 5조 5천억. 5조 5천억이 뭐 시총 대비로 뭐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 지금 6월 달인데 벌써 2배가 됐다는 거죠. 작년에 2배가 됐다는 거고 그 5조 중에서 6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다 어디에 몰렸냐면 2차 전지로 쭉 몰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락했다.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그 사업 공장 설립,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2차 전지 기업 공장을 설립하는 거를 미국이 승인해줬다. 그런 거 하면서 2차 전지가 좀 흔들렸던 그 모습도 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에만 1조 한 2천억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로 해서 시장을 계속 끌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어떤 수급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저께 코스닥이 이렇게 쭉 밀렸었어요. 마이너스 0.10%까지 밀렸다가 1.4%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0.7%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양문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양문을 원래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에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셌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열에서 한 6번, 7번 정도는 설거지 할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이렇게도 해석들 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지금 어떤 공매도가 그 힘을 쓰는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600 지지를 확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싸움 중에 있습니다. 2600 올라선 지가 지난 6월 2일날 그러니까 6월달 들어와서 2600을 안착을 시도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뭐 지지력 싸움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오늘 또 미국이 상승해서 오늘도 우리나라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부분과 어떤 뭐 외국인의 행보, 특히 거기서 외국인의 행보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은 퐁당퐁당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선물은 때 이틀 연속 매수를 해서 샀는데 이 선물에서의 외국인의 흐름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외국인 선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 선물에 또 매수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좀 환율이 좀 내려와서 위험자산이 선호를 좀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환율도 지난번 올라갈 때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환율 내려오는 게 꼭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